과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돈이 생겼을 때 부자는 어떤 것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사는데 돈을 쓰고 있을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한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고 해요. 한 분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죠. 친아버지인데 대학을 졸업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굉장히 지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는 친구의 아버지인데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부자가 되신 분이죠.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한 분은 하와이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가족에게 수많은 자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한 분은 지불해야 할 청구서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부자들의 특징, 부자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며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으로 무엇을 위주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의 별장에 초대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는 부자 아빠에게 찾아가서 자신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로버트와 자신의 아들인 마이크에게 본인 소유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하루 3시간을 일하게 해요. 시간당 아이들이 받는 임금은 10센트라는 아주 작은 돈을 받았고, 그렇게 4주차가 흘러갈 무렵에 로버트는 돈도 너무 작고 자기가 배운 것도 거의 없다는 생각에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친구인 마이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이크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부자 아빠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고 로버트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로버트와 부자 아빠가 만나게 되고,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10센트를 받으면서 일하는 동안 배운 것이 뭐냐 라고 로버트에게 질문을 했고, 로버트는 배운 게 전혀 없다. 아저씨는 구두쇠이고 직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이란 것밖에 배우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부자 아빠와 로버트가 나눈 대화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다시 생각해보렴.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단다. 만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넌 나를 바꿔야겠지. 하지만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너 자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뭔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이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문제에 대해 나를 탓하지 말렴. 하지만 아저씨는 시간당 10센트 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뭘 배웠니? 아저씨가 구두쇠라는 거요. 그것 봐라. 너는 아직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잖니.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걸? 남이 문제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겠니? 아저씨가 시급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약속대로 제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죠. 잘 아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단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보수,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시간당 10센트나 받으면서 만족하는 척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월급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개는 상황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일부는 열심히 몸바쳐 부업이라도 하지만 그래봤자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걸 써야지. 여기 달린 내 머리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 위에 일하게 만든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승진을 하며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고소득 연봉자여도 결국 돈을 위해 일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거나 아무리 잘 되더라도 중산층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일하는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하고 돈을 위해 일을 하면서 자산도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만듦으로써
그 자산이 커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자산 소득은 늘려가고 나의 지출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자산 소득에서 들어올 때 결국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자 아빠의 말을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요, 돈이 생기게 되면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은 부채를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부채를 얻으면서도 자신이 자산을 샀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사도요, 부자들은 먼저 자산 소득을 만들어 놓고 그 자산 소득에서 나오는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반면에 이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자동차를 사게 됨으로써 자신이 자동차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이 자동차라는 것은 부채에 해당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사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라는 거예요. 이 로봇은 집을 사는 것도 부채를 만드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나 황당했는데요. 집을 사는 게 왜 부채를 사는 거죠? 집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집을 유지 보수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또 이 집에 나의 모든 돈이 묶이게 됨으로써 다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부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자산 소득을 먼저 구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에서 얘기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2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3억의 대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집에 3억이라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저는 평생 동안 갚아야 하고 그 이자와 세금 그리고 집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집 외에 다른 자산을 구입할 여력은 거의 없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나 또는 집을 아예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나은 경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내가 은퇴를 해서 노후에 집이 한 채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부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게 부채를 사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파트 갭 투자를 또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2억으로 3억을 대출받고 집을 한 채 사지 않고 갭 투자,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억이면 집을 4채를 보유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값이 올랐을 때 한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자의 의도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낡은 사고방식에 매달린 나머지 고생은 더 많이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못 벌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옛날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해서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부채라고 표현을 해요. 부자에 비해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이 사치품을 먼저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큰 집,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것을 사는 반면 오랫동안 부자로 지내온 사람들은 먼저 그 돈으로 자산을 구축하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마지막에 사치품을 산다고 해요.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나와 함께 나의 미래를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자산이 있으신가요? 물론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모두가 다 다를 거고요.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돈이 생긴다면 우선 자산 소득을 먼저 만들 수 있는 곳에 소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로버트 키요사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가도 결국 실패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는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위에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해요.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게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자산은 그 어떤 풍파에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이 그런 기초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못하고요.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